일단 거기 31번 보시면 무슨 자산이요? 투자 자산. 그냥 이런 거 나오면 여기 가서 치세요. 컨트롤 F로 치시면은 3번에 무슨 보증금이요? 임차 보증금. 그래서 종류 물어보면 그냥 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그 다음에 3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중간. 우리 중간을 뭐라 그러죠? 반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요거는 뭔 제품이요? 반제품. 솔직히 이런 문제는 그냥 맞추라고 주는 문제이기는 해요. 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33번은 요즘에 안 내는 유형의 문제인데요. 네. 일단 답 먼저 불러드릴게요. 답은 4번이에요. 답은 4번이고 왜 그런지는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앞에 보시면 왜 안 나와? 아유, 왜 이래? 우리 저기 뭐냐 재무상태표 있죠? 네, 재무상태표는 차변에 자산 나오고 대변에 부채하고 뭐 나와요? 자본 나와요. 왜 그러냐면 자산 증가 어느 변이죠? 차변이죠. 네, 부채 증가 어느 변이에요? 대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대변으로 그리는 걸 계정식이라 그래요. 왜냐면 요 T자 있잖아요. 요거를 T계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T자로 그리는 거를 무슨 식이라고 하세요? 계정식. 요거를 계정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고식이라고 있어요. 보고식은 뭐냐면 보고식은 이렇게 쓰면 계정식이라 그랬죠.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쓰면 보고식이라 그래요. 왜냐면 우리 회사에서 보고서 만들 때 왼쪽 오른쪽으로 써요, 위에서 밑으로 써요? 네, 위에서 밑으로 쓰죠. 그래서 요거를 무슨 식이라고 하세요? 보고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손익계산서인데 손익계산서는 계정식은 안 돼요. 네, 계정식은 안 되고 보고식만 돼요. 왜 그러냐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정기분 손익계산서 들어가시면 여기 왼쪽에 이렇게 요게 순서예요. 네. 근데 계산이라는 게 더하고 빼는 거잖아요. 좌우로 있으면 덧셈 뺄셈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계정식은 안 되고 무슨 식만 돼요? 보고식만. 그리고 요거 외우셔야 돼요. 뭐 외우셔야 되냐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걸 매출총 이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요게 영업이익이에요. 그래서 TV 보면은 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얼마다 이런 거 TV에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만 계산된 거예요. 요 뒤에는 그냥 저거만 드리면 요거는 안 외우셔도 돼요. 여기 프로그램 들어가면 여기 순서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죠. 그래서 영업외 수익 빼고 영업외 수익 더하고 영업외 비용 빼고 그러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빼면 당기순이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머지 이제 뭐 2, 4분기 있고 3, 4분기 있고 4, 4분기 있는데 거기에서도 줄어들면 당기순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저거 종종 TV에 나오더라고요. 에듀윌? 네, 에듀윌은 이미 당기순 손실 날 것 같대요. 분위기가. 요즘에 공무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서 당기순 손실 날 것 같다고. 근데 외우는 건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영업이익까지. 그리고 기억 안 나면 정기분 손익계산서 가시면 여기 순서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서 하나를 기억을 하십시오. 외우시든가
아니면 위치를 기억하시든가. 그 다음에 34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계약금. 우리 계약금 나오면 뭐였죠? 선급금 아니면 선수금이었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요런 건 틀리시면 안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35번은 그냥 이런 거 나오면 컨트롤 F로 하세요. 그리고 정답은 3번하고 4번인데 거기 3번 좀 바꿀게요. 3번에 보시면 해외사업 환산되는 옛날 용어거든요. 지금은 해외사업 환산 이익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외사업 환산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 해서 자본이고요. 그 다음에 외환 차익은 컨트롤 F로 찾아보시면 영업의 수익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3번하고 4번입니다. 그 다음에 36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정액법. 우리 정액법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되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래서 거기 보시면 취득원가 얼마래요? 100만원. 잔존가치 얼마요? 10만원. 내용연수 몇 년이요? 네, 그럼 얼마 나와요? 네, 18만원 나오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리고 37번은 이게 옛날 용어라 거기 현금 등가물 지워버리시고 혹시 문제 풀다가 현금 등가물이라고 나오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엔 현금 등가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 외웠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어떻게 되죠?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 요구 불예금 당좌하고 보통. 그 다음에 무슨 성 자산이요?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일 때. 그래서 1번 맞죠? 만기 3개월. 그 다음에 2번도 몇 개월이에요? 3개월. 그 다음에 정답은 3번입니다. 사용이 제한된 예금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기 적금이나 정기 예금. 우리 적금 들면은 마음대로 뺐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마음대로 못 빼잖아요. 적금 같은 경우에. 해약하는 거지. 맞죠? 일반 통장처럼 입금 출금이 자유롭지 않아요. 그 다음에 38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자동차세. 그래서 이거 나오면 앞으로 제가 맨날 이렇게 써드릴 거예요. 재산세, 자동차세, 그 다음에 회비 나오면 세금과 공과, 그 다음에 적십자 회비 나오면 기부금.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그러니까 요런 거는 패턴을 좀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요건 패턴으로 나오는 문제라.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보시면 인출금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으세요? 네, 저희 시험에서는 안 써먹는데 요거 전산회계 2급에는 나와요. 요거 개인회사 있죠? 개인회사 사장님이 사용하는 돈을 인출금이라고 해요. 법인에서는 사장님이 쓰시면 뭐라 그러죠? 네, 그거는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지급금은 크게 두 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뭐냐면은 출장 갈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법인회사예요. 법인회사 사장님이 솔직히 2번도 들어가긴 하는데 쓰는 돈은 뭐라 그래요?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9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가공비. 무슨 비요? 우리
이거 외운 적 있어요. 기초 원가 또는 기본 원가.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근데 이건 가공이죠. 네. 우리 가공 원가 또는 무슨 원가요? 전환 원가. 그래서 이건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그래서 대부분 계산 문제는 아시겠지만 공식 싸움이에요. 그래서 공식이 기억나면 맞출 확률이 올라가는 거고, 공식이 기억 안 나면 틀릴 확률이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노무비가 얼마죠? 30만원. 그 다음에 변동제조 간접비 55, 고정 40, 그래서 125만원. 정답 몇 번이요? 4번. 그러니까 공식 관련 그 계산 문제는 공식이 기억나면 웬만하면 맞추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 간접비. 요거는 따로 외우진 않았는데 제조 간접비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냐면 간접 재료비 더하기 간접 노무비 더하기 간접 경비. 그래서 간접비들끼리 더한 걸 뭐라 그래요? 제조 간접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접비 그러면은 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직접비라고 나오면은 요거는 특정한데 혼자 쓴 거고, 간접비라고 나오면은 공통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같이 사용한 건데 나눠줘야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임금이라고 있어요. 임금에다가는 삼각형 치세요. 왜 그러냐면 임금은 한 군데에서만 일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 군데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직접하고 간접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X예요. 왜냐면 제조는 500번대잖아요. 판관비는 몇 번대예요? 네, 그러면 전혀 상관없죠. 그래서 2번은 X. 전력비는 동그라미.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전기 쓰면 전기는 한 군데에서만 써요? 여러 군데서 써요? 여러 군데서 쓰죠. 그래서 여러 군데서 쓰는 걸 무슨 비라 그래요? 간접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3번. 아니요. 그렇게 보셔도 되고 그냥 전력비 그러면 그냥 전기요금. 네. 꼭 공장에서 쓰는 거다라고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기에서는 그냥 광범위하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원재료비라고 있죠. 우리 재료는 한 군데에만 들어가는 재료도 있죠. 근데 여러 군데 들어가는 재료도 있죠. 맞잖아요. 그러면 얘도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맞는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동그라미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이요? 3번. 그리고 전력비는 그냥 전기요금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너무 세부적으로 안에까지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전산회계 1급이 그렇게 너무 안에까지 물어보진 않아요. 전산 세무 들어가면 좀 안에까지 물어보는데 회계는 대부분 테두리니까 그냥 용어 나오면 기본적인 것만 생각하셔도 문제 푸시는데 지장 없어요. 그 다음에 4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변동. 그리고 앞에 보세요. 제가 앞으로 엄청 많이 쓸 건데 원가 형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움직인다 그래서 변동비, 일정하다 그래서 고정비. 그래서 총 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총 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뭐 할 때요? 조업도가 증가할 때. 그 다음에 중변동비라고 있어요. 요건 혼합원가라 그래서 변동하고 고정하고 섞여 있는 거고, 얘는 무슨 요금이야? 기본 요금 나오면은 중변동비고, 중고정비는 일정 구간. 그래서 무슨 형이라고도 해요? 계단형.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조업도가 증가해도 단위당은 일정하죠? 네, 그러니까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재료비는 변동원가입니다. 왜냐면 재료라는 건 많이 만들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만들면 적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3번
변동원가는 단위당 변동원가의 조곱도 곱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왜냐면 총이 일정한 건 변동이에요, 고정이에요? 고정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42번 제조간접비. 아까 제가 제조간접비는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랬어요. 위에 있는데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일단 재료비 아니죠? 왜냐면 직접이잖아요. 노무비도 아니죠? 네. 기계감가상각비 맞아요. 네. 왜냐면 기계감가상각비가 간접경비예요. 그 다음에 공장 임차료도 맞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공장 안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만 만들어요? 여러 개 만들어요? 여러 개 만들죠. 사무실은 아니에요. 왜냐면 사무실은 공장 아니잖아요. 판매 수수료도 아니에요. 왜냐면 공장에서 물건 팔아요? 사무실에서 물건 팔아요? 사무실에서 팔죠. 그 다음에 전력비 맞아요. 네. 아까도 나왔었죠, 전력비. 네. 그래서 얼마요? 12만원 하면은 43만 5천원.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43번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개별 원가 계산. 앞으로 제가 제일 많이 적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요거 잘 나와요, 시험에. 개별하고 뭐요? 종합. 요 두 가지 같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 문제 내면 이 두 가지 섞어서 내거든요. 그래서 다품종, 소량, 주문.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그 다음에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그 다음에 작업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 완성품, 환산량.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뭐예요? 중요해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1번 소품종은 여기죠. 개별은 여기죠. 그러면 얘는 삼각형. 맞죠? 왜냐면 양쪽 다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주문. 주문은 개별이죠. 그러면 동그라미. 3번 공정은 종합이죠. X. 개별이니까 개별이죠. 동그라미. 그럼 물어본 게 맞는 거 찾으라 그랬어요? 틀린 거 찾으라 그랬어요? 그럼 몇 번이요? 네, 이거 1번 찍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1번은 2번, 3번, 4번이 맞으면 1번이 답이에요. 네, 근데 2번, 3번, 4번 중에 아닌 게 확실히 있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론 문제 푸실 때는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맞는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가장 맞는 거 찾는 거고요.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가장 틀린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1번 선택 잘 하십니다. 그 다음에 44번은 일단 1번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직접세. 무슨 세요? 직접세. 제가 요거 외우라 그랬었죠. 특징. 그래서 간접세 맞고 직접세 아니고. 그래서 1번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 맞고 개별 소비세 아니고. 전단계 세액공제법 맞고 전단계 거래공제법 아니고. 그 다음에 소비지급 과세원칙. 그 다음에 생산지국 아니고. 처음 보는 듯한 눈빛 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억 안 나면 다시 외우시고.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인세. 인세라고 있죠. 네, 인세는 소득세예요. 그래서 소득세는 인원수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어때요? 달라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물세예요. 네, 물건에다 가격내는 거지 뭐 인원수가 몇 명이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 증빙에 4가지 있다 그랬어요.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4가지. 그래서 증빙에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4번 수출은 면세가 아니고 뭐예요? 영세예요. 그리고 제가 이론 풀어드리는 시간이 좀 길어요. 나중에 보면 그 기출문제 풀 때 보면은 분계는 금방 풀거든요. 근데 이론 같은 경우엔 좀 설명을 많이 써드리는 케이스라. 그 다음에 45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과세표준. 그래서 제가 앞으로 문제 풀다 보면은 과세표준이라는 용어가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세표준 나오면 제가 항상 이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어떻게 적어 드리냐면 과세표준을 매출 공급가액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의 뜻이 뭐예요? 공급가액의 뜻은 부가가치세 별도예요. 그 다음에 공급대가의 뜻은 뭐예요? 부가가치세 포함이에요. 그 다음에 납부세액 어떻게 구해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요. 그 다음에 저기 매출세액 개정 과목으로 뭐라 그러냐면 부가세 예수금.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뭐라 그래요? 부가세 대금가. 요 정도 용어는 알고 계셔야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앞에 보시면 그래서 결론은 세금 내는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이세요. 왜냐면 면세는 세금 내요 안 내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좀 알고 계세요. 요 문제하고는 상관없는데 우리 외운 것 중에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있었죠. 6가지. 그래서 매출, 환입 및 누리, 매출 할인. 요것도 종종 나와요. 시험에. 그 다음에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근데 요거 참고로 간접이에요. 시험 문제 이거 갖고 장난친 적이 있어요. 좀 이렇게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직접이라고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인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도달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용기회수 보증금, 종업원, 봉사료. 아니요, 간접세가 아니고 이게 보조금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보조해 주는 게 있고 간접적으로 보조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간접적으로 보조해 주는 거.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입니다. 기계 1,000만 원짜리 사면 30% 지원해 줄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도 그런 것들만 인정한다.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정리 다 되신 분은 46번부터 60번까지 10시 15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요. 한번 또 풀어보세요. 이건요. 46번 보시면은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유동성 배열법.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나오시면 이렇게 푸세요. 어떻게 푸시냐면 여기 가서 컨트롤 F로 하나씩 찾아요. 제가 번호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세요. 찾는 건 나중에 찾으시고 건물 밑에다가 202번 치세요. 그래서 건물에다가는 200이 적으시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은 108번 컨트롤 F로 찾으면 나와요. 그 다음에 상품엔 146번 그리고 투자유가증권은 없어요. 프로그램에.
그래서 이 유동성 배열법이 뭐 딴 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번호가 빠른 거 먼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 가장 빠른 거 몇 번이요? 네, 2번. 끝. 네,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빨리 받는 거.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 유동성 배열법이 그거거든요. 빨리 주고받아야 될 거. 그 다음에 47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대손. 대손 나오면 우리 이거 외웠었죠. 대손 충당금 보충법. 그 다음에 대손 삼각비랑 기타의 대손 삼각비. 그래서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 받으러.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기타는 매출 채권 아닐 때 대여금하고 미수금, 영업 외비용.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푸는 방법도 있냐면 이렇게 푸셔도 돼요. 대손의 뜻이 뭐죠? 아니요, 뜻. 네. 대손의 뜻은 못 받는 거예요. 네. 받으러 오면 돈 받아야 되죠. 맞죠? 미수금도 돈 받아야 되죠. 외상 매출금도 돈 받아야 되죠. 근데 선수금은 이미 받았죠. 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있어요. 여기 가서 치는 거예요.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받으러. 여기 보세요. 받으러 밑에 뭐 있어요? 대손 충당금. 그 다음에 2번에 미수금 있죠? 미수금 밑에 뭐 있어요? 대손 충당금. 3번에 외상 매출금 있죠? 외상 매출금 밑에 뭐 있죠? 대손 충당금. 4번에 뭐 있죠? 선수금 밑에는 없어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원래 제일 좋은 건 기억해서 푸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기억 안 나면 이렇게도 풀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48번 우리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에 세 가지 있었죠.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혼합법. 그 다음에 단가에는 5가지 있었죠. 개별, 선입선출, 그 다음에 후입선출,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에 2가지 있어요. 여기에다가 계속기록법 쓰면 이동평균, 실질 쓰면 총평균. 그래서 정답은 1번 매출총이익법 없죠. 다음에 49번 49번은 세 군데에다가 밑줄 치세요. 첫 번째로 자기합수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익적 지출. 우리 남이 발행한 수표 뭐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이에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이라고 나오면 자산 처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이라고 나오면 비용 처리하는데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네, 4번. 그 다음에 50번은 죄송한데 이렇게 나오면 정답이 없어요. 이거 옛날 문제라 정답이 없고 2가지로 올릴 거예요. 하나는 단기매매 증권, 또 하나는 매도 가능 증권. 그래서 보시면 단기매매 증권이면 정답은 1번, 매도 가능 증권이면 정답은 3번.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원가 처리. 단기매매 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수수료 비용. 매출 시에는요 그냥
비용.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이면 수수료가 나와야 돼요. 근데 2번은 왜 아니냐면 수수료가 대변에 있잖아요. 그럼 이거 비용의 뭐예요? 감소잖아요. 왜냐면 주식을 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유가증권은 대변에 있어야 돼요? 차변에 있어야 돼요? 차변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단기매매증권이라고 나오면 1번.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이라고 나오면 몇 번이요? 3번. 선생님 근데 지급 수수료라는 계정 과목이 없는데 이건 옛날 거. 수수료랑 예. 그렇죠. 지금은 수수료 비용이고 옛날엔 지급 수수료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넘어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문제다 보니까 종종 용어가 옛날 게 있어요. 거기 51번도 고정부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비유동부채라고 그래요. 그래도 고정부채 나오면 몇 년보다 긴 거예요? 네, 1년보다 긴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대차대조표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대차대조표라고 안 하고 재무상태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사 가셔서 직장 상사분이 대차대조표 갖다 줘 그러면 뭐 갖다 주면 돼요? 재무상태표 갖다 주면 돼요. 그래서 옛날 용어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예전 분들은 아직도 옛날 용어 쓰잖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도 아직도 동이 편해요. 로로 바뀌었잖아요. 로 불편해요. 그리고 누가 그랬어요. TV에 나와갖고 어느 박사님이 그러셨는데 로가 정착되려면 100년 걸린대요. 왜냐면 저처럼 동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다 가셔야 된대요. 예. 그러니까 뭔가 하나 새로운 게 정착되려면 100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MC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 죽어야 된대요. 그 전에 걸 알았던 사람들이. 그래야 완벽하게 정착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씁쓸하긴 하더라고요.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정답은 정답은 2번이에요. 요거는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저희 아직 결산 안 했어요. 맞죠? 요거 이제 결산할 때 배우는 건데요. 유동성 장기부채의 뜻이 뭐냐면 유동의 뜻이 몇 년 이내죠? 장기는요? 네, 1년보다 긴 거죠. 그래서 요거는 비유동 부채가 유동 부채가 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동이라고 나오면 몇 년보다 길다? 1년보다 길다. 유동이라고 나오면 몇 년보다 짧다? 1년보다 짧다. 이거는 왜 쓰는 거냐면 그 정보 이용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냐면 이 부채는 원래 1년보다 긴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년 이내가 됐어요? 1년 이내가 됐어요. 라고 보여주는 계정 과목이에요. 요건 결산분계 때 나와요. 결산할 때. 근데 아직 저희 배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은 1년보다 긴 거. 단기 차입금은 1년보다 짧은 거. 외상 매입금은 뭐와 관련이 있어야 되죠? 판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52번까지 맞추고 잠깐 쉴게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입 채무. 이런 문제는 요즘엔 안 냅니다. 왜냐면 너무 쉬워서. 매출 채권 뭐죠? 외상 매출금이랑 받으러. 매입 채무는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리고 항상 문제 풀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나왔으면 하는 건 안 나옵니다. 네, 그게 그래요. 시험장 가보시면 이것만 나오면 붙을 것 같아. 안 나와요. 그리고 얘네 안 나오면 붙을 것 같아. 나와요.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공부를 어느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10시 40분에 그 뒤에 것도 풀어보도록